조국 장관 부부가요. 왜 차명 휴대전화, 차명폰이라고 하죠.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렸죠? 지난달 6일. 지난달 6일 열렸죠. 자, 9월 6일 날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당일 조국 장관 부부가 통화했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국 장관의 자산 관리를 도맡았던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당일날 이제 조국 장관과의 통화에서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아무래도 나 몰래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수긍을 하되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조국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이 직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들었고 이를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얘기인 즉슨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으니 조 장관이 이제 남편이겠죠. 저기 청문회 나가서 수긍하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인사청문회 때 수긍하세요.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저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됐다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날 사실은 계속 그 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게 그 사진 원본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제출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청문회에 나와 있는 그 청문위원들이 그것이 심각히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만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통화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부부간에 차명폰으로 통화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렇게 증권사 직원이 상세하게 진술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는 이 정경심 교수가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라는 분한테 엄청난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에서 무슨 투자자문 한 정도가 아니라 동양대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PC를 꺼내오고 지금 와서는 네가 이렇게 날 배신할지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정말 그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정의원님 개인 생각. 그래서 그런 갑질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지금 직원이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양대 표창장 이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기소가 안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자, 인사청문회 당일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통화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의 남편인 조국 장관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이 통화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내가는 정경심 교수겠죠.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증권사 직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긴급 체포까지도 정경심 교수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더한 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긴급 체포라는 건 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지금처럼 수사받는 상황이면 당연히 긴급 체포라든지 구속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얘기 좀 하려고 싶었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 앞에 표창장 위조도 얘기했지만 뒤에 말도 있습니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 만약에 앞에 말이 맞으면 뒤에 말도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앞에 얘기는 앞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뒤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저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건 사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 다른 사람이 한 걸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제 차명폰 얘기도 그렇죠. 차명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포폰. 그 얘기 바로 할 거예요. 이어서. 그럼 바로 그 얘기로 가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차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두 가지 있는 게 폰을 두세 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포폰이다. 지금 마치 아마 이제 다른 사람 대포폰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와 저 조국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가 뭔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거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역시 증권사 직원의 증언인데요. 아, 이 내용이죠?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 가방에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었고 여기에 유심칩만 새로 끼워서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하더라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 뭐 폰 아니냐, 대포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검찰이 이 차명 통화 기록마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조 부장? 부부끼리 차명폰으로 통화했다? 자, 우선 예.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에요. 예. 대포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범죄자들의 수법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허. 부부간에 차명폰을 쓴다? 이거는 통화 내역을 어떻게 보면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 통화 내역이 남는다는 걸 아니까 저런 거를 지금 다른 사람 명의의 가짜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증권사 직원이 조금 전에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당해서 그런지 검찰 조사에서 많은 걸 얘기하고 진술한 있어요. 얘기를 어허. 기자들을 만나서 아주 상세히 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일날 오라고 해서 가는데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하고 유심을 받고 해서 그러니까 차명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 같다. 이거 한 가지고 예. 두 번째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나 긴급 체포될 것 같다. 그래서 조교가 한 것 같다. 예. 이런 진술을 했다고도 했는데 조교가요. 대학원 조교는 교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조교의 단독 플레이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조교에게 시킨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조교는 교수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조교가 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긴급 체포될 것 같은데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것도 논리가 상충돼요. 왜? 예. 아니, 법무부 장관 부인이 이런 자기가 긴급 체포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하는 그런 범죄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을 하는 건데 예. 그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정황을 조국 장관은 과연 몰랐을까? 그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몰랐다면 정말 부부간의 이야기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때요, 김민지 기자? 이제 인사청문회 당일 뭐 차명폰으로 뭐 통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으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행동이 사실은 이제 뭐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말맞추기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목소리가 직접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노트북은 오리무중이고 차명폰까지 등장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남편과 실시간으로 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 전체를 갖고 노는 수준의 사법 농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역대 최대의 특검만이 답입니다. 조국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우리 잊지 맙시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정 의원님, 제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참 통상으로는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숨기고 싶으면 다른 사람 전화 빌려달라고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지금 공기계 전화기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기와의 통화 기록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증권사 직원이 하는 거 보니까 노트북 가방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지금 그 노트북의 소재를 또 몰라요, 지금. 허허.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 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는 PC가 딱 2대 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확인되니까 아들 노트북도 있고 지금 정경심 씨 노트북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거 봐서는 예. 아마 검찰에서 그 기소 전에 조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경심 씨는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혹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예.
행동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범죄를 행한 사람이 행하는 예. 그런 스타일로밖에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동양대 표창장 얘기를 그럼 잠깐 또 해볼게요. 그래픽 좀 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거를 좀 밝혀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짚었잖아요.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표창장은 위조가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수긍하라고 했다라고 그 조국 장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정작 또 검찰 조사에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자, 예. 그 정경심 교수가 1차 조사 때 예. 채널A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부터 검찰이 신문에 들어가는데 증거를 들이미니까 아파서 좀 가고 싶다. 어허. 그때부터 이제 아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증거가 얼마나 분명했길래 정말 아픈 증거였겠구나. 아하.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조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조교한테 조사하는 것 검찰에서 아주 간단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이 컴퓨터에 어떻게 위조된 정황까지 다 검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정말 성실하게 조국 장관 말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기만 한다면 의혹 밝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 이게 사실이다. 이 핸드폰 안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원본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저희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위조된 거니까. 원본이 있다면 바로 제출하면 끝나잖아요.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한다면 예.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예. 그 간단한 것을 지금 한 달 넘어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예. 없으니까 안 내는 것 아니냐. 예. 네. 그리고 그 조교를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허허. 네. 예.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 자꾸 몸이 아프다라고 그러고 또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서 전에 조사한 것부터 좀 검열해봐야겠다. 이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가 자꾸 늦어지고 예. 본인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태도라면. 제가 좀 변부위원장, 건데요. 사실은 이 위조를 어떻게 했냐는 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장의 거를 잘라서 붙였다는 게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아마 검찰에서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기에 증거 제시에도 그걸 제시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아픈 증거를 제시하니까 아팠다 그러는데요. 이 지금 BBC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2004년에 보니까 한 4.5m에 떨어져서 뇌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눈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증거가 아파서 주소를 안 받겠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주소를 안 받겠다겠죠. 왜 받겠습니까? 저는 과도한 억측이고요. 저는 아마 이 문제는 뭐 물론 표창장 위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원본의 존재 여부는 저는 아마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날도 아마 사진으로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원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상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받은 다음에 입시에 쓰고 나면은 대부분 뭐 없어지든가 이렇게 하지 그걸 누가 다 상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장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있는데 안 내놓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8월 31일 날 경북 영주로 증권사 직원과 함께 그 정경심 교수가 함께 내려가죠. 증권사 직원이랑 8월 31일 한밤중에. 그리고 9월 1일 날 증권사 직원이 그 동양대에 있었던 PC를 가지고 오는 그 이후에 또 정경심 교수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국 장관의 부인은 영주에서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살 때 눈을 다쳐서 6급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번에 검찰에 제출했던 기록,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또 검찰 조서를 그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시각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자녀로 둔 분들이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가령 영주까지 운전을 대신했다.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되니 하드디스크 2개 사서 집으로 오라. 또 집으로 올 때는 설렁탕 2인분을 사오라. 이게 현직 장관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정권의 실세 부인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지금 기자들을 다 만나서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쭉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는 사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